네, 시사접종 6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접종은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이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게 보수나 진보 쪽으로 이렇게 편을 갈라지지 않다 보니까 확 몰려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 바람을 일으켜서 언론을 이끌고 가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통 언론의 역할을 해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계속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네. 인사 좀 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오늘 나 진중권 교수 때문에 재밌었어요. 무슨 왜요? 그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되잖아요. 예. 걱정을 했는데 웃음을 줄 일이 없어서 개그 3인방이 생겼대 다시. 그 얘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희정 교수가 이분이 열린민주당이었나요? 그렇죠. 네. 아니,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예. 본인도 위성정당 만들고 왜 저 진 교수한테 진영 논리 얘기하냐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김남국 의원은 또 조국 수호대 아니었어요? 네, 조국 수호대인데 그 우리 조국 그 교수하고 좀 이렇게 대치점이라고 하나요? 좀 비난을 했던 그 의원이 우리 지금 좀 이따 나올게죠. 김태섭 의원처럼. 김태섭 의원처럼 되겠다. 네. 금태섭 의원이랑 금씨라고 색깔도 노란색으로 했네. 금태섭 의원처럼 되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고. 신장식 변호사 얘기 더 재밌어요. 한명숙 전 총리의 같은 한씨인데 청주 한씨인데 그 위증시켜서 가슴이 아팠다. 이건 증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이렇게 코미디 되면 안 되는데 전 더 가관이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라고 봐요. 이게 재판하다 말고 나 약속 있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 이거 그 재판장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대 딱 출발하면서. 뭐 늘 그러지 않았나요? 늘 그런 거예요? 좀 심한가요 이번에?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그 콘서트도 네. 폐지가 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심심하실까봐 그러신 건 아닐 거고 나름대로 이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얘기들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본인의 생각에 네. 갇혀 있거나 네. 본인이 속한 그룹의 그 생각에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보면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귀가 일단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고도 하고 그룹 싱킹, 집단 사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외에 어찌 됐건 이게 뭐 공직을 맡고 있거나 공직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공적 의식, 예. 공적 의무에 대한 자각, 내가 공인이라는 의식. 그건 뭐냐면 이 뒤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진행자만 생각하고 예. 진행자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2% 진행은 개판되는 거예요. 넘어 예. 있는 예.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네. 어떤 공적 의식, 공적 공인으로서의 그 위치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뭐 결핍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네.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제 저 네 분 때문에 많이 웃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많이들 의아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원에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징계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걸 놓고 하여튼 파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모든 언론을 다 이렇게 거의 다 봤는데 거의 다 비난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하여튼 말이 많아요. 아마 역사에 크게 기록되지는 않아도 예.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검색될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드리긴 그렇지만 예. 현재 진행 중인 그 우리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고 예. 이것도 그렇고 그 저는 이게 하나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거울.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우리가 정말 어느 시기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당윤리 심판원의 심판 결정문 윤리 심판원의 심판 결정문을 보면 금 전 의원을 징계 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7호 14조에 따라 당론입의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야, 아니 금위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를 했다. 뭐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할 거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소신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하죠. 조금 이게 좀 뭐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하면 네. 국회의원을 이제 헌법 1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네. 무슨 의미냐면 헌법에 국회의원의 직무와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네네. 헌법을 뭐 요즘에 헌법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헌법이 전문이 있고 총강이 있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예요. 네. 유권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3장이 국회예요. 4장이 정부고 4장 1절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헌법 규정보다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것이 더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인용돼 있지만은 그 헌법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국가이익에 우선해서 네.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다른 게 아니고 국가이익이 최우선이고 예.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고 또 이제 뭐 많이 인용되지만 이제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114조 2항에 보면은 의원은 네. 그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예예. 근데 그러면은 국가 이익과 네.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이 있는데 당론이 그보다 우위인가요? 그러면 당론이 헌법이나 헌법과 법률보다 상위 가치를 가진 개념이에요. 공산당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프로를 보니까 공산당도 100% 투표가 아니고 한 명, 뭐 1% 정도 반대를 나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당론이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 놓은 거죠. 네. 당원으로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리고 당론은 뭐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당론하고 그 국가 이익 네. 본인의 양심과 배치될 때 왜냐하면 국가 이익과 양심이라는 거는 헌법에 규정된 그렇죠. 일종의 권리자 의무란 말이죠. 네, 네. 헌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처벌하면 그 당론이 헌법보다 위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법에 또 헌법 얘기 자꾸 한다고는 헌법 그 바로 앞에 45조에 보면 예. 국회의원은 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을 이유로 국회외에서 처벌받지 아니한다요.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국회 면책 특권이잖아요. 물론 이게 법률에 의해서도 국회의원이 처벌되지 않는 건데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예. 표결에 의해서 국회 내 표결에 의해서 예. 당론에 위반됐다고 그래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네.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뭐 이 얘기들은 많이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얘기할 때는 국회의원이 소신 발언과 표결을 하라는 거고 그 기반은 그 다음에 46개 나온 것처럼 그 국가 이익 최우선, 자기 양심 이런 건데 거기에 어디에 어느 헌법, 어느 구절에 어느 법률에 당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민주주의고 더군다나 대의제 민주주의고 하는 건데 그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예. 이렇게 하는 무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일은 벌어졌고, 그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우리 그 지지자들,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열망을 저버릴 수 없었나. 그분들은 이렇게 아주 상당히 결집력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정한 건 그게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아닌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상황이. 그러니까 몇 가지로 몇 볼 가지 수가 있어요.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거 자꾸 뭐 매도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소비에트 네. 좌파 공산주의 이론 속에 보면 민주 집중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는 이게 사실은 소비에트 혁명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로 그렇게 뭐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뭐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 혁명의 과업 수행 위해서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집중시키다는 그런 것도 있고 요게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나오면 요새는 무슨 뜻이 같냐면은 네. 결정하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되 네. 결정되면 일사불란하게 따른다. 이게 이제 다음에 보면 나와서
어떤 데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 많이 들으셨죠? 같은데. 그거예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야. 네, 그게 네. 민주집중제의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표어인데 네. 그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예. 진중권 교수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당의 일사불란함을 이게 강조하는 게 이게 일종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친문 적극 지지자들한테 그 미운 털이 박힌 것도 있고 예. 또 어떻게 그게 이제 약간 부응할 필요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제2의 금태섭 그리고 저 금태섭과 비슷한 이제 성향으로 분류되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인가요? 그렇죠. 조홍천, 뭐 박용진, 뭐 이렇게 뭐 김혜영 최고 이게 몇 분이 네. 거론은 되시잖아요 언론에서. 예, 예.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까봐 미리 세게 경고한다. 경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조금 과격한 비유이긴 한데 그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살계경후라는 말이 있어요. 살기의 경우. 예. 그러니까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 자기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예. 말을 안 들어. 때리지는 않고 그 보는 앞에서 닭을 죽여서 예. 원숭이 말을 듣게 했더라 그런 건데 사실 좀 과격한 비유예요. 그러네요. 살게 닭을 이제 죽여서. 그럼 잠깐 무슨 금태섭 의원님 무슨 닭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벌 몇 개 다 그런 비슷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지금도 여기서 볼 때 지금 총선은 이겼지만 그 뒤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죽기 살기로 다음 대선까지 아마 간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절박함이나 결연한 의지는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쪽보다는 이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일사불란함이라기는 조금 과격하고 그 하여간에 그 대화가 흐트러지지 않고 쭉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딴 소리가 안 나오게. 근데 지금 뭐 윤미향도 그렇고 여러 복잡하잖아요. 예, 그 예. 속에서 이런 파장을 예상을 못했겠어요. 못했으면 바보지. 근데 예상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불구하고 얘 논란이 되라고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예. 논쟁 속에서 누구는 이제 막 분노하는 거지. 야 민주당이 어떻게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뭐 어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알 거예요. 알면서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네. 한 안팎으로 공기잡기네. 뭐 그런 거죠. 예. 지금 윤미향 사태 때 그 예천 대표가 그 입 다물라 그랬잖아요. 조용해요 지금. 한구령 한 조용해. 것처럼 예, 예. 지금 뭐 개원 협상부터 지금 뭐 3차 추경부터 무슨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입법 과제들 포함해서 쭉 갈 일이 많은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네. 딴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된 목소리로 쭉 가자.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 속에서 이제 금태섭이라는 분이 좋은 계기를 줬고 또 좋은 모범이 돼 보였고 그러네. 사실은 그냥 네.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에서도 공천 떨어뜨렸는데. 탈락해서 이제는 뭐 예.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물론 이제 저 징계가 내려진 시점에서는 국회의원이지만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또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분이 역할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게 공개가 되고 지금 별다른 논평도 없잖아요. 네, 네. 민주당은 이거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입 닫았는. 뭔가 예. 뭔가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제 정치적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결국은 뭐 이거 아니었겠나. 알겠습니다. 주변의 경고의 의미 이런 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군기잡기 나선 것 같고요. 군기잡기 나선 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좋은 모범이 됐다고 해야 돼, 표본이 됐다고는 하여튼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 다른 기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오만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여러 말씀드리지만 내가 현재 거둔 성취나 내가 누리는 혜택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진 거로 착각하는 순간 이게 오만이 되는 거예요. 예. 오만은 또 다른 파멸을 낳게 돼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잖아요.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윗이야말로 그 조그만 목동이 큰 막 그 말하면 막 2m도 넘는 그 블레셋 장군을 뭐 돌팔매 하나로 했다. 그게 그거는 골리앗이 오만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찌 나를. 근데 그거를 다윗이 그 오만함의 허점을 뚫고 한 방에 무너뜨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조차도 오만해졌어. 네. 그 뒤로 왕이 된 뒤에 목동에서 왕이 된 뒤에 일개 용병에서 왕이 된 뒤에 실제로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
먹고 놀다가 그 아시잖아.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 회개로 나오지만 이 오만함을 딛고 일어선 사람조차도 오만함으로 인해 파멸되게 돼 있던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네. 뭐 이런 사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쭉 올라왔을 때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물을 가둬놓으면 군기 잡는다고 물을 가둬놓으면 썩기 마련이죠. 하여튼 신선한 물은 흐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꼭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이낙연 의원이라 이뿐만 특정된 건 아니지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죠. 이게 좀 하나 나와서 저희가 좀 기사를 좀 한번 띄우시고요. 제가 조사 요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달보다 5.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위와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독주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디 조사냐면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 선호도 조사에서 이 의원이 34.3%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요. 14.2%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야권에서는 그나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3위를 차지했는데 6.8%였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4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요. 6.4%. 아까가 6.8이고 이게 6.4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한 자릿수 야권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선은 계속해서 이낙연 의원이 선두네요. 이 선을 아직은 못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당분간 유지될 거로 보시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계속 2, 3위를 하긴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숫자 차이는 많이 나긴 하지만 이분도 계속 그 수위를 지키고는 있어요. 이 박원순 후보는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보이는데 경기도지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저 진행자께서 언급을 잘 안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조사의 특징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계속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4월에 기록한 최고 기록 40.2%보다 5.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5.9면은 야권의 그 선두라는 사람하고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지 다시 반등할지는 좀 더 봐야 되고요. 한 번 여론조사에서 뭐 이걸 좀 약간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대세 반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라는 게 아직 선거도 대선도 뭐 1년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해서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이미지나 이름에 대한 기억이에요. 흔히 말하는 인지도 조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화제가 되면 그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뭐 심지어 뭐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논쟁의 뭐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게 좀 남는데 그게 없으면 조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쭉 가는 거고 이걸 뭐 첫째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낙연 의원이 총선 이후에 특별한 발언을 하신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 지금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정세균 총리의 뭐 그 대권 경선에 그 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 뭐 그렇게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낙연 의원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당 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냐 마냐, 아직도 확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 내가 나가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가, 본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 발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미향 사태 초기 한마디 딱 하셨다 그도 얘기를 안 해. 사실은 이제 그 대권 주자쯤 되는 분 같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무슨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집권층과 약간 각을 세울 것 같으면 약간 좀 야당 비슷하게 같은 당이라든지 무슨 얘기를 해가면서 예, 예. 차별화를 해야 될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체로는 뭐 워낙에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예. 당의 지지도 높으니까 모든 이제 대권 재선 후보급 저 인사들이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미향 사태, 네. 금태섭 사태, 예. 뭐 이런 와중에 누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가 주목이 되고 화제도 되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상이 큰 게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이 딱 규정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이낙연 의원은 별 발언이 없었어.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고민이 많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넓게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가 계속 되다 보면 이 변동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되게 그전에는 이제 12월 중순에 대선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네. 대선이 있는 해 1월 1일자 여론조사가 항상 화제가 됐어. 자, 옛날부터 돌아가 보면은 자, 97년 1월 1일자 여론조사. 그때 97년도 12월 대선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예. 97년 1월 1일자 여론조사에 여야를 통틀어서 압도적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올해 예. 박찬종 전 의원이 했어요. 그래요? 이분도 1등을 했었어요? 압도적 1등 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여론조사에 앞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한국당은 뭐 구룡이니 뭐 이래가지고 뭐 예. 잠룡들이 예. 그 뭐 한 9분이나 그 대선 경쟁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이용구 총리라든지 이수성 전 총리라든지 뭐 쟁쟁한 분들이 많았거든. 예. 이해창 예, 그랬죠. 총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하여간에 박찬종 전 의원이 1등을 했어. 이해창 그때 전부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선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 그렇죠. 다음 선거 2002년 선거에도 보면은 그 1월 그해 1월 1일 여론조사에 보면 이회창 총재하고 이인재 의원이 각축을 벌였어요. 예. 노무현 후보는 뭐 굉장히 좀 낮은 수치로 뭐 네. 3등, 4등 막 이랬었어. 네. 아무도 그때 주목을 안 했어요. 뭐 그렇죠. 일부에서만 그건 기억이 나요. 예, 성장 속도가 급하다. 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 될 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선하면서 광주 경선을 고비해서 확 뒤집어져서 결국은 이해창도 꺾고 대통령이 됐죠. 예. 2007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그 이전 두 번은 1등한 분이 아예 저 당선이 안 된 경우고 뒤에는 되긴 됐어요. 예를 들어 2007년에 이명박 후보하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에 야권의 1등은 누구였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네요. 예, 고건 전 총리였어요. 야. 근데 그때 문제는 그 이명박 후보가 거의 40%를 넘었어 이미. 그리고 2등이 박근혜 후보야. 한 20%쯤 나왔어요. 네. 둘이 합치면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판하고 정반대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건 전 총리가 그 당시에 20%가 안 됐어요. 10%대 후반 17 막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과 그냥 여야만 바뀌었네요. 뭐 예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고건 후보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 끝나고 뭐 한 2주도 안 돼서 2주쯤 지나서 고건을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올라왔는데 네. 뭐 쭉 그 결과는 아실 거고 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네. 본선은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붙었는데 예. 1월 1일 여론조사 때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도 여론조사로는 더 높았어요. 그게 안풍이 불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7년도에는 뭐 당연히 그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탄핵 이후에 또 예, 예. 시기도 바뀌고 했지만 그때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았어요. 예. 20% 후반대였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그때도 한 20%대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이제 그게 미미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는 거의 대선에 임박했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거지. 예, 지금 예. 1년 10개월 전에 뭐 지지도가 뭐 어떻다 높아서 1등이다 뭐 40%대인데 뭐 5.9% 떨어졌다. 내가 보기엔 그냥 별 의미 없다?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를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까십거리나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 뭐 다른 매체에서 그냥 재미삼아 무슨 정치 분석 기사처럼 뭘 쓸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냥 파도가 치듯이 늘 지지율은 변동이 있고 뭐 하나의 작은 변수가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 저류 밑바닥을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뭐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년 10개월 이상 남은 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현재 여론조사는 그냥 이렇다더라 하고 예. 넘어가셔도 큰 아, 문제는 네. 없고 대신 이제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세균 총리가 부각을 되고 또 이제 그 현재 정치적 역학 구도에서 과연 그 친문 핵심들이나 그 예. 현재 청와대에서 뭐 이낙연 의원을 전 총리를 어떻게 볼 거냐, 정세균 총리 어떻게 볼 거냐, 뭐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예. 그건 어떻게 뭐 그냥 사적인 자서 할 얘기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를 좀 주목하면서 그냥 관심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이낙연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지켜와 봤고 그럼요. 그래서 말년병장처럼 낙엽잎 떨어지는 낙엽잎 좋아하는 말년병장처럼 숙고에 심사숙고하고 막 지금 그런 모양이잖아요. 말년병장은 아니고요. 지금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당 대표 출마할 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부분에 대한 연결돼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말년병장이 아니라 지금 뭐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저 훈련소 막 나온 신병 같은 신병 신병으로 같은? 그런 각오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가셔야 될 길이 많거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그 도지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2부에서 다시 좀 지금 거론될 좀 얘기가 있는데 2부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적중 6월 3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